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서울시 추경 소상공인 5월 지원금을 모아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실 분들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좀 궁금해요. 서울시 지원금 궁금하네요. 이런 분들은 보셔도 되겠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약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이 나오죠. 이게 추경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추경이에요. 서울시 추경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거는 다 의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인데 추경 전에는 이게 용어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불렸어요. 근데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름이 경영위기 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경영위기 지원금 얘기 나오면 100만 원 5월달에 진행이 돼요. 대상자는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다 추경안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 여정 패밀리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한 7만 7천 명에게 100만 원 지원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5월 20일 날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2020년 이후에 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제 대출인데요. 이건 두 번째죠. 요게 대출 금액이 좀 커요. 사실 약 1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요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거는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업체당 7천만 원까지 맥시멈 7천이죠.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하신 분들, 당연히 서울시 안에서, 오늘은 서울시 얘기니까 지금은 이런 분들 대상자 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지원금 21년도부터 22년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만 원. 이게 뭐냐면 이게 3,000개소가 된다고 해요. 서울시 말에 의하면 폐업 위기에 몰린 한 개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 비용,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근데 대상이 21년도, 22년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300만 원.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고요. 심사 보고 6월부터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되게 많죠, 여러분. 자, 네 번째,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 중에서 이건 뭐냐면 2020년, 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 원. 자, 이해돼요? 자,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 중에서 2022년에 인력을 새로 뽑은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대표에게, 왜냐면 임금 주라 이거죠. 근로자들 임금 주라고 해서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5월 10일부터 자치구에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토요일이거든요. 월요일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죠. 월요일이래. 화요일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또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건 노동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무급휴직 하신 분들 있죠?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월 10일부터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에 그 서울시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지원금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몇 조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고, 좀 특징이 뭐냐면 폐업하신 분들에게도 좀 지원이 된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약 설명이고요. 우리 조금 이제 공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그 소자공 카페 여기에 서울시 지원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한번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공문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볼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요약만. 이게 답니다.
어차피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또 시작하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고 요약 설명까지 해주시고 시간 되실 분들은 좀 상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공문입니다. 서울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91억 원 민생경제 지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요. 조기 추경으로 뭐 소상공인 분들에게 주는 이런 것들을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쭉 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이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 7천 명에게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건 넘어가고 좀 상세하게 나온 걸로 봅시다. 요거네요. 갈게요. 대표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7만 7천 명에게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 지원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 매출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이게 조건 하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봤지만은 정부에서 이제는 손실보상을 못 받으신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그 임차지원금 받으신 분들 있죠. 서울시 임차지원금 지킴자금 받으신 분들 100만 원. 그분들은 또 제외예요. 예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었는데 요거를 다 제외하고 나면 한 7만 7천 명 됩니다. 매출 10% 이상 경영위기 업종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예.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소자공 카페 오시면 여기 이제 소자공 카페 오시면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소자공 카페 오시면 여기에서 이제는 자료실 가라 그랬죠 제가. 자료실 들어가시면 여기 경영위기 업종 277개 여기 올려놨죠. 요거 보시면 돼요. 경영위기 업종 277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경영위기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경영위기 업종에서 277개 업종. 그래서 같은 팁이에요. 이게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일단 경영위기 업종이 돼야 되고, 근데 이 경영위기 업종은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못 받으시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 중에서 그 과거에 서울시에서 했던 임차지원금 아시죠? 그 100만 원 지원했던 거, 그거 받으신 분들은 안 돼요. 그걸 안 받으신 분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7만 7천 명에게 100만 원씩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는 아까 써져 있죠. 요거는 4월 공문이긴 해서 다음 달로 되는 거고. 5월 20일 온라인 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링크 달아드릴 거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무 안심금융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게 뭐냐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 서류 이렇게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이 사무 안심 금융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이런 분들에게 1만 명에게 한 3천억 원 규모 정도로 대출 지원을 나섭니다. 그래서 요거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전까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뭐였죠? 대부분이 기존에 사업을 하신 분들인데 요 사업이 좀 특별한 게 새로 창업하신 분들, 굉장히 전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이 언제예요?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이에요. 또 재창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경영을 위해서 대출을 좀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요거 조금 공문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보세요. 코로나 발생 후 여러분 창업하신 분들 계시면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발생 후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재창업하신 분들. 그래서 사무 대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5월 2일부터 이미 접수하고 있고요. 제가 그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그 YTN 라디오에서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이자가 굉장히 낮죠. 거의 무이자 형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만일 궁금하시는 거, 자 5년이죠. 융자 기간은 5년인데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죠. 균분 상환 이렇게 균등 분할 상환 이렇게 이걸 줄여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균등 분할 상환.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1년 거치가 무슨 뜻이냐? 그렇죠. 그 젊은 창업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1년 거치란 뜻은 1년 동안만 이자만 갚는다는 얘기예요. 원금은 안 갚고 1년 동안 이자만 갚는다. 이게 1년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청 방법 궁금하실 겁니다.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자율이 어떻고 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만 어차피 사무 안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없거든요. 사실 대출이 필요할 경우 자 신청은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잘 보십시오. 서울신용보증 홈페이지 신한은행 신한솔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뭐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죠. 이거 공문이에요. 서울시 공문. 서울시 공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창업 아니면 또는 재창업하신 분들은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요 대출을 꼭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아쉬운 점은 이제 서울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아쉽다. 전국적으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재개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공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왜 그러냐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공문이. 왜 그러냐면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건데 이미 21년부터 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개소가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1년도에 폐업하신 분들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상복구 다 이미 하셨을 텐데 폐업 이미 하신 분들은 그죠? 재기준비금 그래서 재기준비금은 가능하겠고 아무튼간에 여기에 이런 해당하신 분들은 재기 비용으로 해서 이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아직 이거는 공문이 자세한 공문이 안 나왔습니다. 5월 중순 신청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좀 기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요거 공문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00만 원 지원이잖아요. 지급이잖아요. 뭐 대출이 아니라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폐업하신 분들이죠. 폐업하신 분들. 그리고 6월이니까 이제 폐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서울시 소상공인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왜냐하면 폐원 지업 없나요? 하도 물어보셔요.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꼭 주위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적어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몰라서 못 받는 거 진짜 아니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게 이때더라 신청해봐 라고 조금 알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창업한 기업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장려금 1만 명에게 150만 원에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뭐예요? 신규 인력을 채용한 조건이 뭐냐면 보세요. 재창업했어요. 그렇죠? 폐업 후 재창업했어요. 그런 다음에 2022년에 인력을 새로 채용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받는 데더라. 아시겠죠? 자, 이거는 자치구에서 접수를 하니까 언제부터? 이거는 5월달 10일부터 이것도 지자체, 자치구에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이게 끝이에요, 공문. 뭐 중요한 얘기는 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세부적인 어떤 뭐라 할까요? 저기 뭐야? 공문 얘기인데 이거 좀 세부 사업별 잠깐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좀 반복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자, 아까 우리가 100만 원,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 아까 다 얘기했죠.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방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대상자야죠. 그 다음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수령자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277개 업종 해당하신 분들이 그 데이터가 요거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요게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저 구독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277개 업종 들어가려고 진짜
업종 바꾸고 국세청 가갖고 그렇잖아요. 막 업종 코드 바꾸고 다 기억나시죠? 아유 참 옛날 얘기다. 그래서 막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이렇게 되네요. 또 주네 그 데이터. 아무튼간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어차피 다 했던 얘기라서 뒷부분은 여기 달라붙어 있네 뒤에. 제가 아까 277개 업종 요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입니다. 요거 쭉 보세요. 그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그 당시에도 과거에도 이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자금 때 그때 270개 업종 이때도 그랬지만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업종이랑 세무서에 국세청에 신고된 업종이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예. 내가 왜 못 받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알고 보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코드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업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년 전에 무슨 작업했었죠 우리? 그거 다 업종 코드 바꿨었잖아요. 나도 몰랐다가 내가 이런 업종이 돼 있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업종 코드 바꾸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저랑 구독을 오래 하신 분들이죠. 여의도 정보맨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아마.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는 요번에도 또 받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좀 아쉬워요 사실. 요번에 서울시 요 추경 5월 지원금이 제가 봤을 땐 참 잘 나왔거든요. 구조도 좋고 짜임새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소상공인들에게 딱 필요한 것만 딱 있구나. 일단 지원금 나오죠, 대출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폐업자 대상으로 또 재창업자 하신 분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 진짜 다 지원 정책 보면 폐업자랑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은 거의 다가 많은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서울시 추경안에 현실적인 게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뭐냐면 서울시만 된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국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이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내용들이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를 이번에 표본 삼아서 그래서 조금 좋은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도움이 되실 분들도 진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추경이 좀 확대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죠? 자, 구독하신 분들이 우리는 여정 가족이죠. 자, 여정 가족 여러분, 우리 인사해야죠. 서울시 추경, 아니, 서울시 소상공인이 아니신 분들은 딱 여기만 이제는 아마 끝에만 인사하려고 오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우리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또한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희망찬 나도 몰랐는데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행복한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오늘 좋은 일이 여러분의 우리 여정 가족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욱더 건행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